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의정 포커스. 네, 오늘 스튜디오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경기도 오십시오. 김동영 도의원입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남양주 오남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도의원입니다. 9월 첫 의정 포커스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우리 오남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는데 멀진 않으셨어요? 한 1.3km 정도였는데 택시는 못 잡고 그래서 걸어왔거든요. 근데 저 지금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보이는 라디오인데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 놓고 와주셨고요. 아유, 예, 오늘도 한번 죄송합니다. 좀 일찍 왔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럼 한번 얘기를 쭉 나눠 볼까요? 저희. 예. 아니 의원님은 요즘 뭐 정치권이나 이런 정치 패널들 보면 보좌관들이 참 인기예요. 예, 의원님도 보좌관 출신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 우리 지금 현재 문광위원이죠. 예. 문체위 위원장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님의 지금 보좌관을 지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보좌관했던 어떤 경력들 그런 경험들이 지금 도의원 하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던가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새천년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홍보위원회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분당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에 들어가서 또 이제 민심과 이런 부분을 읽는 이런 연습을 했고 또 이후에는 이제 우리 이해찬 전 이해찬 총리님의 그 대선 경선 나왔을 때 제가 또 그 여론조사 팀장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전략기획팀인 그리고 이재명 후보 때는 지금 이한주 원장님하고 같이 나를 위한 정책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해가지고요. 한 20년에는 한 25년 정도의 정치 경험을 좀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전략가실 것 같아.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전략가라고 하시니까 정책 현안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 정도 뭐. 과거에 OBS에서 제가 아침 7시에서 7시 10분 사이 약 10분씩을 제가 여론조사를 해설하는 그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도 나중에 한번 패널로. 네, OBS하고는 정말 많은 인연이 있으신 걸로. 그리고 OBS 라디오도 이번에 처음이 아니시라고요. 그 전에 한 좀 작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작년 정도에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라디오로 출연을 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이렇게 전략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도의회 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신 건가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 전재선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저는 이제 김한정 전 의원을 알지를 못했던 상황인데 김한정 의원이 이제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가지고 보자고 해서. 나를 도와달라. 우리 지역이 약간 좀 낙후돼 있다. 오남 지역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갖고 있다.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이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거절을 못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 전재수 의원님하고 서로 얘기가 이미 전화 다 해가지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동영아 너 가래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후회는 안 하시죠? 실제로 국회에서도 하는 일과 보다 좀 더 이제 도의회에서 좀 더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밀착된 이런 부분들을 정책들을 좀 우리가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약간 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랄까요? 지금 지역 경기도 내 어떤 현안이랄까요? 좀 풀어야 될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위원회 차원에서요. 지금 현재 아마 어제도 저희가 갑작스럽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9월 4일 날 지금 그 버스 파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영제 시행과 맞물려서 이 버스 우리가 이제
버스 운수도 종사자들의 처우가 일단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 좀 낮거든요.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이제 준공영제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을 맞춰주고 그리고 준공영제. 예,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예. 그런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임금 인상폭이 요구안이 좀 너무 높고 괴리가 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제 그 교통국 관계자들 예. 불러가지고 현안 보고를 듣고 예, 예. 의원들끼리 굉장히 심도 깊은 네. 경론을 좀 벌였고요. 오늘은 아마 오늘도 또 네. 예, 부지사 모셔놓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좀 할 예, 것 예. 같습니다. 뭐 파업 예정 날짜가 아까 며칠이라고 하시죠? 9월 4일로 9월 4일. 아우,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4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네, 예. 네. 어떻게 타결이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지원금을 또 주면서 네. 400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통해서 또 이제 버스 파업을 좀 일단 막았는데, 근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지원금이라는 우리 도민들의 예산을 계속해서 주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네. 한번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게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말이죠. 만약에 이게 네. 파업이 되면 내일 또 출근길, 퇴근길 또 그렇죠.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일단 경기도에서 지금 어제 물어보니까 일단 대책은 일단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모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 부족하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은 일정 정도 좀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아까 그 남양주 조금 낙후된 지역에 네. 이제 그 구원 투수가 필요하다 해서 아까 이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지역 현안은 지금 어떤 거 있으세요? 지역에서 제일 필요한 거? 제가 이제 도의원 2년을 하면서 이제 국지도 98호선 개통, 그다음에 8호선 그 개통, 예, 지하철. 예. 그리고 이제 오남에는 공항버스가 다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공항버스 오남역 경유, 예. 그리고 심야버스, 그 공항 심야버스도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좀 운행을 시켰고요. 예. 또 오남 안전체험관이라고 아이들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만드는 좀 다양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좀 그 다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류창고 예. 문제입니다. 맞아요. 남양주 오남도 마찬가지고 수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주거지 인근 지역 또 확실해 있는 게 참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많이 들어와서 일단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들 맞아요. 통학하거나 보행할 때 굉장히 좀 위협이 되고 있어요. 예. 또 교통 불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문제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작년에 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그래서 좀 만들었고요. 예. 또 시에 또 얘기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서 남양주 시에서는 주거지로부터 300m 이내에는 이런 물류창고를 짓지 못하게 하는 시 조례가까지도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것과 관련된 연구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허가 기준을 만들자. 예. 그래서 경기도가 만들어서 시군에 다 이렇게 좀 공고를 하자. 예. 표준 허가 기준을. 그래서 연구 영역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근데 물류창고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쭤보면 네. 이게 뭐 뉴스화가 많이 돼서 근데 이게 왜 법제화가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추세가 오히려 좀 더이 개인의 자유? 그 어. 사유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예.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국제지가 조례나 이런 아니니까. 부분으로서 좀 약간의 제한을 좀 둬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는 우리 이 물류창고가 또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새벽 배송도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그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배송 많이 저희가 하죠. 이제 소비자들 혜택을 많이 받죠. 예. 배송을 받으려면 어딘가에가 그런 창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촘촘한 그렇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음. 요즘 추세는 이제 우리 그 도심 한가운데
주택과 가까운 데로 소규모 이런 창고들이 설리게끔 만들 수 있게끔 이게 법적으로 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또 이제 제가 또 국회 가가지고 국토위원님 저도 이제 만날 생각인데 만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제안들이 물류업에 대한 이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그 발전 가능한 이거를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설득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참 그 도의원님들 나오시면 참 좋은 조례들 많이 만드시는데 그 상위법인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좀 질문 좀 드렸습니다. 그 상위법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위법이 없다고 하면 과연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거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가지고 좀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좀 그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후자의 경우가 좀 강한 입장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제한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상위법에서. 그렇죠.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저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법적 해석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물류 문제는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 또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조금 앞으로 더 논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남촌 관련해서도 좀 많은 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오남 지역이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추세는 주민들이 길가를 걷고 하천변, 천변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가족들과 이제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이걸 굉장히 바라는데 우리 지역에는 오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천 정비 사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경기도의 하천 정비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은 치수 중심입니다. 홍수 예방이나.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런 도심에 있는 하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민 친화적 이 하천 정비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키자라는 게 이제 제가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남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지역에서도 그 정책 토론회도 할 것이고요. 오남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의 위원으로서 그 저희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렇게 또 여론 모으고 분석하시는 것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는 탐을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리려다 깜빡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캠프에서 있으셨을 때 그 승리 확률이 어느 정도셨습니까? 당선 확률 보시면은 이해찬 대선 후보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반전. 대신에 이제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때 당시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부터가 연구 아주 그래서 다 떨어졌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죠? 그 대신 우리 김동연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니까 그렇죠. 당선이 직접 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무대에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또 많은 일 하고 계신데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똑버스 관련해 가지고도 하고 계신 일이 있으세요? 우리 똑버스 혹시 타보셨어요? 여기 지금 광교에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타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 봤어요. 지나가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이 똑버스가 똑똑한 버스라고 해가지고요.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내가 부르면 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선을 직접 짜서 이게 가는 방식인데요. 노선이 있는 그 노선을 따라서 가는 이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노선이 아예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이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수요자에 따라서 노선이 갑자기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죠. 앱을 똑타 앱을 통해서 차를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고령자들 또 어르신 분들이 이게 어플을 잘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콜센터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콜센터가 지금 운영 중이고요. 어르신 분들은 전화를 걸어서 나 여기에서 어디에서 타서 어디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차가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바로 이제 그쪽으로 와서 태우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택시와 버스의 가장 그 장점들을 좀 모은 신개념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한 10인승 또 15인승의 이런 자그마한 중소형의 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도 이런 DRT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RT가 아까 말한 수요 응답형 네, 교통 맞습니다.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의 그 그 교통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버스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보면 저도 이제 직접 타보진 않았지만 이게 그 어떤 그 댓글이나 이런 게 불평 사항들 보면 이 똑버스를 이용해서 타는 건 참 좋다. 근데 타는 와중에 또 사람들이 또 막 끼어들게 되면 자기가 원하던 곳에 기존에는 원래 15분 만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게 2배, 3배 늘더라 이런 불평 불만이 많아요. 물론 그 바로바로 가고 싶은 우리 욕구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10인승이잖아요. 버스가. 그럼 그 내가 혼자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간에 가는 길에 여기까지 가는 과정상에서 어떤 분이 또 타신다고 하면 잠깐 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또 걸리는 시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뭐 만족도 상으로도 솔직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똑버스에 대한. 일단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타기가 좋은 거고 그리고 어쨌든 똑 택시가 아니라 똑 버스니까 이 정도는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 교통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막 시간에 막 압박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이용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여유 있게 타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교통수단이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 광교 지역을 많이 보고 있는데 광교 지역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저희 김동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요 얘기는 하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전기버스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스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로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전기버스고 또 하나는 수소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으로 이용되는 버스를 조금 이렇게 친환경 버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지금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보니까 이 전기버스가 화재가 난 게 2건 있었습니다.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강화하고 그 배터리에 대한 규제도 좀 더 해가지고요. 또 이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그래서 이 재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그 방법까지 조례로 지금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2건이란 거는 그 남양주시에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2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가는 과도기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불이 났다고 해서 그걸 아예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더 강화할 것인지 또 그렇게 화재가 났을 때에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저는 버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이런 연구들을 해야 된다. 이 물건들을 그냥 제조해서 팔아서 이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진화시키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어떤 어려움 또 그런 불안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들을 해줘야 된다. 그쪽에서는 저는 그런 사회적 기여를 좀 더 나서주기를 저는 좀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동영 의원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눴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었죠. 오남 네, 쪽 맞습니다. 가면 기억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동영. 오남 호수공원 예. 한번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동영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